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동북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영 황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오늘 공동사설에서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체제 구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해상봉쇄가 벌어지고 있는 흑해에서 수상무인정을 이용한 기습을 실행해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지를 폭격해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보복성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일 일본 서남부 규슈 서쪽 해양을 지나 10일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7km로 동남동진 중으로 카눈은 곧 한반도 방면으로 직진할 전망입니다. 날씨나 국제유가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해 산출하는 근원 물가가 올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누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덴마크 프로축구 스페르리가에서 3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미트웰라는 오늘 덴마크 링비 슈타디온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링비에 4대1로 패했지만 조규성은 개막전부터 3경기 연속 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과 일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영 황구시보 등은 오늘 공동사설에서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체제 구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의 핵 위험 증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미국은 동북아에서 작은 나토식 3국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열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미국은 한국이 일본에 양보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근본적인 변화라고 선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내 한반도 농객인 위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문제에 더 많이 개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를 향한 공격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가운데 흑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이 지난 3일 러시아 흑해 주요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지를 폭격해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보복성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흑해를 중심지로 한 양국 간 충돌은 향후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흑해 기습을 겨냥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기습 빈도수를 높이는 것은 불안과 공포감을 자극해 러시아인들의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목적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